자, 간단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우리가 원래 컨텐츠로 만들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의견도 좀 듣고 싶어서 어떤 브랜드를 한 유튜버가 브랜드를 냈어요. 그거에 대해서 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말들이 되게 많은데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요. 이제 브랜딩이라는 측면에 대해서 우리도 어떤 의견을 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브랜딩이 뭘까? 나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왜냐면은 되게 웃긴 게 요새 브랜딩이 되게 막 뭐라 그래야 돼? 그 말 자체가 되게 어떤 사람들의 호기심을 땡기는 건가 봐. 막 인스타그램 같은 데 가면 무슨 이름도 모르는 어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는 사람들이 무슨 브랜딩을 알려줍니다. 뭐 책에 몇 명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뭐 브랜딩은 이렇게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의 광고들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브랜딩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게 브랜딩이 정확히 뭐예요? 브랜딩을 혹시 이렇게 정의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나? 브랜딩이라는 게 뭔지? 그런 것도 있더라고. 브랜드 컨설팅을 해준다. 컨설팅을 한다. 그게 원래 있던 직업입니까? 저희는 잘 몰라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 왜냐면 보니까 무슨 브랜드를 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내가 컨설팅을 해주겠다. 뭐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기꾼이라고? 너무 센데? 그러니까 어떤 뭐 라이센스나 뭐 어떤 자격증이 이제 있는 건가? 그런 게 뭔가? 브랜딩은 소비자들의 머리에서 시작해서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특정 브랜드의 신뢰감, 충성도, 편안함 등을 감정을 느끼며 그런 감정들을 갖게 하는 긍정적인 경험들을 통해 그 브랜드의 가치와 이미지를 부여한다. 따라서 브랜딩이란 진정한 경험을 창조하고 소비자와 진실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과 관계 구축을 통해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 게 브랜딩이다. 굉장히 교과서적인 멘트긴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브랜딩이라는 게 되게 교과서적이긴 한데 전 그게 교과서적인 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사람이 어떤 브랜드를 보고 땡기는 요소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요즘은 어떤 느낌이냐면 어떤 브랜드가 옷을 내는데 옷을 내는 수요가 작아져요. 옷의 종류가 적어져요. 그 외적인 걸 자꾸 옷에다 끼우려고 해. 왜냐면 난 이 옷이 이거와 연관돼서 니네한테 보여주길 바래.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건 것 같아요. 뭐 남들이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하든 뭐 어떤 식으로 하든 제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지만 옷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내 입장에선 어떤 게 좀 아쉬웠냐면 우리는 옷 브랜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옷이에요. 내 옷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무드를 가지고 있고 일단 내가 판매할 이 옷이라는 상품에 대한 상품성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걸로 일단 소비자들에게 공감을 얻을 준비가 끝난 뒤에 마케팅에 대한 부분은 차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형도 그렇고 저도 그럴 맞지. 거예요. 근데 요즘 타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브랜드를 낼 때는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는 걸 보면서 조금 아쉽죠. 왜냐면 이쪽 씬이 발전을 하려면 본질에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옷 브랜드가 옷이 최우선인데 옷이 최우선이 아니고 이 옷 브랜드를 내게 된 스토리가 되게 제일 중요한 상황이 되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보여지는. 여러분들 음식점을 가면 음식이 맛있는 게 최고 아니에요? 노포는 왜 찾아가요? 노포. 옛날부터 잘 됐던 음식점들. 옷을요. 그냥 이건
제 생각인데요. 옷은 기술과 감성이 합쳐진 하나의 집약체예요. 감성이라는 거는 어떤 디렉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들한테 입히고 싶어서 만드는 옷이라는 옷의 중점이 있어야 하고, 그 옷을 만드는 그 옷에서 나타내는 감성은 한 벌 한 벌마다 어떤 감성을 지니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이게 감성 부분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건 디렉터와 직접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근데 옷의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감성을 아무리 머릿속으로 그려도 기술이 없는 사람은 이 감성을 구현할 수가 없어요. 예, 기술이 쌓이는 게 먼저, 거기에 감성을 부여할 수 있는 게 다음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옷은, 예, 거기에 감성을 부여할 수 있는 게 다음인데, 자, 1번과 2번의 순서가 제 생각엔 그렇다는 거예요. 1번과 2번의 순서가 1번이 기술, 2번이 감성인데, 이 감성을 구현할 수 있는 밑거름을 닦아놔야 될 거 아니에요. 기술이 있어야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그림이 이런 방식으로 완성됐을 때 굉장히 멋있게 사람들한테 보여지겠다라는 걸 완성시킬 수가 있으니까. 근데 1번이 없는데 2번을 해요. 그렇게 된다고. 그치. 2번 플러스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예. 근데 이게 쓸데없는 짓이 아니에요. 원래는. 왜냐? 1, 2번이 채워져 있는 브랜드한테는 3번이 진짜 중요해요. 그렇지. 예. 1, 2번이 채워져 있다라는 전제 하에. 예. 1, 2번이 가장 중요하고 그 중에도 1번이 진짜 중요한 건데, 1번은 밑거름이거든요. 밑거름. 왜냐하면 1번이 없으면 2번이 구현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1, 2번이 구현됐을 때 너무 멋있는 창작물까지는 아니어도, 창작물까지는 아니어도 그 디렉터의 이 생각을 담고 있는 어떤 제품이 나왔을 때, 그 피스를 3번으로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건데, 3번만 하는 브랜드와 2번만 하는 브랜드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지? 차라리 제가 그분도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의류를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 옷 중에 가장 적합한 건 우리가 다 같이 입을 수 있는 티셔츠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입고 싶습니다 하고 그 브랜드를 냈으면 그게 훨씬 쿨하고 멋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 옷이 퀄리티가 존나 좋았어. 그럼 어떻게 돼? 더 잘 되는 거지. 다음 걸 할 수 있고 다음 걸 할 수 있는 스텝이 생겼겠죠. 예. 근데 이걸 자꾸 뭔가 다른 걸 자꾸 끼워와서 포장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본질이 흐려지는 거예요. 왜? 본질에서 실력이 없다라는 거를 알 수밖에 없거든요. 왜? 구매를 하는 사람들이 바보들이 아니기 때문에. 슈프림은 퀄리티가 별로지 않나요? 나가세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요. 단적으로 어떤 새로 나온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온갖 말도 안 되는 영어를 섞어가면서 브랜드의 무슨 표어를 만들기도 하잖아. 표어 같은 거. 이렇게 뭐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당신들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싶습니다에 온갖 알아듣지도 못하는 영어가 씨바 막 10글자씩 들어가 있어요. 무슨 뭐 그런 거 있잖아. 바람의 윈드를 느끼면 막 이런 거 같아. 보고 있으면 무슨 뭐 경험치를 통해서 뭐 어떤 오브젝트를 만들고, 그거 아무도 그렇게 안 느껴요. 근데 그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럴 거예요. 니네 유튜브가 있었잖아. 맞아요. 니네도 잘 되기 위해서 유튜브가 있었잖아.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중요한 건 저희는 디렉터라는 말을 저희가 계속 쓰잖아요. 저희는 엄밀히 말하면 대표죠. 이 형은 블라인드 바이즈라는 브랜드의 대표고 저는 블랙아웃이라는 브랜드의 대표죠. 근데 저희는 저희를 대표라고 표현하진 않죠.
저희가 디렉터라고 표현을 하는 편이에요. 이유는 뭐냐면 저희는 보통 일반적인 브랜드에서 대표가 하는 일을 만 하진 않아요. 저희는 대표의 일도 하지만 저희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관여를 해서 저희가 다 직접 핸들링을 하거든요. 디자인도 마찬가지고 생산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아무래도 저희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좀 깊이 개입이 될 수 있죠. 왜냐면 직원들한테 어떤 일을 시키더라도 우리의 생각을 굉장히 어필을 많이 하는 편이니까. 아마도 회사가 좀 규모가 크거나 혹은 이 관련 업종이 아니신데 이거를 하시려고 하다 보니 직원들을 급하게 채우시거나 그런 상황이 오면 아무래도 저희만큼 깊이 개입하기는 쉽진 않을 거예요. 그런 차이가 분명히 있긴 있을 텐데 이게 저희는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가 뭐 정말 심플한 옷을 냈는데 그게 유튜브의 힘으로 굉장히 많은 수량이 나갔습니다. 예를 들어. 근데 이 다음엔 사주지 않아요. 절대로. 어, 그럼 연예인들이 하는 브랜드 다 잘 돼야죠. 다음엔 절대 사주지 않아요. 저희가 그때 냈을 때 소비자들을 만족을 시켜줄 수 있는 옷을 했어야만 이게 다음 스텝이 있고 다음 스텝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브랜드라는 거는 왜 힘드냐면 10벌을 사줬는데 어떤 소비자가 한 벌만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그 다음에 재구매로 이어질 때는 굉장히 신중해져요. 예. 이게 저희는 그런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고 우리는 또 오랫동안 해왔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조금 타이트하게 하려고 하는 편인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우선순위가 일단 제일 잘못된 것 같아요. 우선순위. 우선순위가 제가 얘기한 1, 2, 3번이 있다면 1, 2번이 기반이 돼야 3번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1번, 2번이 아예 기반이 돼 있질 않으니까 3번을 해도 현실화가 되질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브랜딩이라고 할 게 없어요. 예. 브랜딩이라는 부분을 생각하는 건 우선 잘 만들어 놓고 생각해야 돼요. 우선 잘 만들어 놓고 나 자체가 내 물건을 낼 때 이건 분명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라는 확신을 가졌을 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그러면은 이런 거예요. 옛날에 그런 게 있어요. 프리지아 그분 얘기를 하면서 요새 세상이 어느 때인데 그딴 소리를 하냐. 요새 세상이 어느 때인데 그런 소리를 하냐. 다 광고와 인플루언서 마케팅으로도 큰 돈을 벌 수 있고 그것도 브랜드를 할 수 있는 하나의 부분이다. 니네가 하는 것만이 브랜드가 아니다. 근데 저는 말로가 좋은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런 말 많이 하지. 예, 제가 10몇 년을 브랜드를 했고 옷을 팔아먹고 산 지는 20년이 됐는데 저는 그런 분들이 말로가 좋은 걸 본 적이 없어요. 왜인지 알아요, 여러분? 그 이유를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옷을 해서 돈을 번 사람이요. 내가 안 될 때가 되면 딱 옷을 안 하질 못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내가 10벌의 옷을 내갖고 큰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그 뒤에 10벌을 또 냈는데 또 잘 됐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후다가 까인 거예요. 이 20벌을 보니까. 후다가 까여서 30벌째부터 그 옷을 안 사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40벌, 50벌, 60벌을 낼 수밖에 없게끔 돼요. 왜? 돈을 벌었거든요, 그걸로. 그러면 나중 되면 말짱 도루묵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실력이 있고 굉장히 자기 감성이 있고 열심히 한 사람들은 그게 차분히 올라가면서 굉장히 그 자기 팬들과의 돈독함을 가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내 걸 좋아해 주는 사람들이 나에게도 힘을 불어주고 그 사람은 좋아해 주는 사람들로 인해서 더 좋은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거든요. 예. 그러면 그런 브랜드는 적어지더라도 10년이 가고 15년이 갈 수 있겠지만 예. 뭔가 단발적인 굉장히 그 인플루언싱이나 유명세 같은 걸로 1, 2번 제가 얘기한 실력과 감성이 존재하지 않는데 3번만을
광고, 마케팅, 뭔가 짜여져서 억지로 끼워 넣은 감성을 만들어내서 사람들을 끌어오려고 하는 브랜드는 절대로 바닥이 탄탄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저는 브랜딩의 가장 큰 틀이라고 보거든요. 예, 이걸 뭐 우리가 무슨 아웃소싱을 해서 뭐 인사이트를 연구해서 저는 다 개 같은 소리라고 생각해요. 예, 그거는요 옷 만드는데 우선 자신 없는 애들이 혀가 긴 거밖에 안 돼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여기에 옷을 좋아하고 정말 옷을 직업으로 갖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생각해야 된다. 브랜딩. 요즘은 브랜딩이 대세잖아. 뭐 이딴 거는 안 된다. 우선 실력이 가장 중요하다. 예. 입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아무래도 디자이너로 시작을 했던 사람들이고 우리가 시작부터 대표였던 건 아니니까 우리도 누군가의 밑에서 디자이너로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우리 사업을 한 케이스니까 사실 우리는 포커싱이 브랜드 자체에도 옷에 많이 맞춰져 있긴 하죠. 그렇지만 저는 그게 옷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 뭐 제가 헬멧을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헬멧을 소비자가 구매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이 뭐예요? 이뻐야죠. 그리고 안전성. 아니 뭐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헬멧을 판매할 거야. 근데 내가 헬멧을 만드는 영상을 저희는 뭐 만약 빈티지를 똑같이 구현한다. 그러면 당시에 FRP를 연구해 봤습니다. 예, FRP의 이 재질은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조직이 짜여져 있는 느낌이. 이게 견고할 수는 없겠지만 현대의 것들보다 견고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는 이걸 구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라든지 이 디자인은 어떻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건 저는 브랜딩이라고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제품을 여러분들한테 이해되게끔 설명을 하는 방식인데 이걸 무슨 브랜드 마케팅 이런 방식으로 보고 있는 것 자체가 뭔가 이 브랜드라는 본질이 흐려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은 뭐 몇 마디 감언이설이나 이렇게 좀 좋아 보이려고 포장하는 것들에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하는 해서 저희도 뭐 똑바로 못하고 있지만 저희도 브랜딩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는 뭐 브랜딩을 잘하는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오게 됐지만 많은 분들이랑 얘기하는 관계가 되긴 했지만 근데 이게 저희의 이 말이 어떤 브랜드를 하려는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질에 집중하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냥 도움이 되는 얘기였으면 그냥 풀어봤어.